하워드 막스의 2025년 네 번째 메모. 경제법 폐지에 대한 추가 정보. 다음은 하워드 막스의 2025년 네 번째 메모인 경제법 폐지에 대한 추가 정보 요약입니다. 본 메모는 시장 개입이 경제의 자연 법칙을 어떻게 왜곡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하며 그의 대표적 통찰이 응축된 글입니다. 서론. 경제는 인간 본성에 기반한 자생적 질서이다. 하워드 막스는 경제를 유기체에 비유하며 인간 본성에 따라 작동하는 자연 법칙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줄어들며 가격이 내리면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둘째, 인센티브 법칙. 사람들은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자원을 투입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법칙은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상식에 가깝고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 행태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보들은 시장이 내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바꾸려 하며 그 결과 경제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반복됩니다. 임대료 통계. 단기 포퓰리즘이 초래한 장기 피해. 가장 대표적인 시장 개입 사례는 임대료 통계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임대료는 자연히 상승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유권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임대료 상승을 법으로 제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세입자들이 혜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임대료가 충분히 오르지 않으므로 집주인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리나 개선을 거립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멈추며 지역의 전체 주택 품질과 수량이 저하됩니다. 시장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주 기회를 박탈당하며 거주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정부는 시장의 자율 작동을 방해하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의 주거지를 저하시킵니다. 캘리포니아 화재 보험. 선의의 규제가 불러온 비극. 2025년 캘리포니아 남부의 대형 산불 이후 수산치의 주택이 불탔고 많은 이들이 무보험 혹은 저보장 상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역시 정부 개입의 폐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 규제 당국은 보험사들이 위험 증가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미래 예측 모델을 반영해 요율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기신 과거 20년의 평균 손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요율을 책정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일부 보험은 연간 4,500달러에서 18,000달러로 급등하여 가입이 어려워졌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피해 수책 중 25% 미만만이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경제 법칙을 무시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관세와 보호주의. 시장을 거스르려는 정치의 유혹. 막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정책도 경제 법칙을 무시하는 사례로 봅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무역 적자 해소, 공급망 안정,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명분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는 다음과 같은 역효과가 뒤따릅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경쟁 감소, 품질 저하 및 가격 인상, 임금 인상, 제조 비용 증가 및 수출 경쟁력 약화.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산업은 과거 고임금과 후생비 부담으로 인해 일본과 독일 차량과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하며 관세로 역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수출 산업이 피해를 입습니다. 막스는 경제사학자나 이얼 퍼거슨의 인용을 통해 제조업 중심 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은 모든 선진국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미국의 산업 구조 변화는 무역 때문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른 진화입니다. 정부 재정의 무책임, 경제 법칙을 무시한 또 다른 사례. 막스는 현재 미국이 지속하고 있는 재정 적자 역시 경제 법칙을 무시한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케인즈의 이론에서 말하는 불황기에는 적자 지출, 호황기에는 흑자 운영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최근 5년 연속 1조 달러 이상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 6.4%, 연간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을 초과. 그는 워런 버핏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통제가 불가능한 시점이 올 것이라 경고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세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어느 정치인도 세금 인상이나 복지 축소를 감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의 주된 재정 전략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불가능성과 정치의 회피.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고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적은 수의 근로자가 더 많은 고령자들을 부양하는 구도로 전환되면서 신탁기금은 2035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수급액 삭감, 현재 추정으로 약 79% 수준으로 지급, 일반 예산을 통한 보존, 국가 재정 부담 가중. 하지만 정치권 인기 없는 선택지를 외면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막스는 자신도 매달 4,612달러를 수령한다며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수급자로 남아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것은 세대 간 불공정이라고 말합니다. 결론, 시장은 완벽하지 않지만 정부 개입은 더 나쁘다. 막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불완전하지만 정부 개입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완전한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이는 소련이나 캘리포니아의 보험시장처럼 실패로 귀결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마무리합니다. 20층 건물에서 떨어진 사람이 10층을 지나며 아직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제 법칙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현재 상황은 언젠가 반드시 끝을 맞게 할 것이다. 핵심 메시지 요약. 정부는 경제 법칙을 바꿀 수 없다. 가격, 인센티브, 경쟁은 인간 본성에 뿌리내린 질서다. 임대료 통제, 보험료 규제, 관세 등은 시장의 자연 작동을 방해해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사회보장 문제는 정치적 기피에 따른 구조적 무책임이다. 경제적 공정성을 위해선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식이 현명하다. 완벽한 공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시장이 여전히 최선의 시스템이다. 하워드 막스의 이론 메모는 단순한 경제적 통찰을 넘어 현대 정치와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단기적이고 표면적인지에 대한 비판이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막스의 신념을 다시금 강하게 드러낸 글입니다. 2025년 6월 18일 하워드 막스